또 울어요.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참다 결국 저도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이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랑 말 안 하려고 했지. 저는 37개월, 8개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아이에게 하지 마, 지금 그만해 하는 말들이 아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점점 문을 닫게 만든다는 걸요. 우리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멈추게 하려고만 하죠. 소리 지르고 타이르고 반복하다 지치고. 그런데요, 그렇게 말해도 왜 아이는 여전히 울고 여전히 말을 안 들을까요? 미국 예일대 아동발달센터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감정조절 능력은 통제받는 훈육이 아니라 공감받는 훈육에서 더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말 안 듣는 행동 뒤에는 설명되지 못한 감정이 숨어 있어요. 아이가 떼를 쓰는 건 문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나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어 라는 미완의 메시지예요. 첫째가 장난감을 던졌어요. 바로 제가 왜 또 그래? 하고 소리쳤죠. 그런데 그날 밤 아이가 말했어요. 나는 그냥 슬펐어. 그래서 던진 거야. 그날 이후로 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물어요. 지금 어떤 기분이야? 속상했어? 그리고 아이가 대답하면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던지는 건 안 되는 행동이야. 그랬더니 놀랍게도 던지기 전에 화났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말 안 듣는 아이의 마음을 진짜로 바꾸는 소통법, 실제 부모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훈육 실행법 5가지, 그리고 아이 감정 발달과 뇌 연결에 관한 미국 심리학계 연구 결과까지 모두 진정성 있게 담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훈육은 소리가 아니라 연결이다, 이 말을 마음에 남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시청자분들과 아이를 위한 작은 기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이 소중한 이야기는 아빠에게도 꼭 전달해 주세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순간 우리 마음은 이렇게 흘러가죠. 왜 또 저래?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을까? 그런데요,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못 들은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아동심리학 연구소에서는 아이의 문제 행동은 대부분 감정 표현의 언어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단 한마디만 먼저 건네보세요. 지금 어떤 기분이야? 이 짧은 한 문장이 아이의 행동을 바꾸고 아이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훈육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말이 아닌 감정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아이는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훈육법 첫 번째, 감정 먼저 말해주는 부모의 말습관. 솔직히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아이가 바닥에 누워서 울며 뗐을 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쟤 또 시작이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진짜 창피하게 왜 이래? 그래서 더 세게 말했어요. 지금 그만 안 하면 아빠 화낼 거야.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아이는 더 울고 더 소리 지르고 더 버티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아이를 말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막고 있었던 거구나.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아동발달센터 연구에 따르면 아이는 자기 감정이 존중받는 순간에만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 감정을 조절하기 전에 감정을 먼저 말로 알아차려주는 부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행법으로는 감정을 먼저 말로 표현해주기.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지금 너무 속상하지? 아빠가 너한테 안 되라고 해서 화났지? 이거 하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짜증났구나? 그러면 신기하게도 울던 아이가 순간 멈춰요. 왜냐면 그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 뇌 속에서 이해받고 있다는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마트에서 첫째가 장난감 사달라고 울며 들어 눕던 날, 저는 결국 큰 소리를 냈고 아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는 내 맘 몰라. 그 말을 듣고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아빠로서 마음을 알아주고 있었나? 지인은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 장난감 갖고 싶지? 아빠도 어릴 땐 그랬어. 지금은 안 되지만 다음에 꼭 약속하자. 그러고 나니까 아이도 응, 알았어 하더래요. 마음이 풀리는 순간이 온 거죠. 감정을 무시한 훈육은 지시가 아니라 거절로 들립니다.
하지만 감정을 먼저 말해주는 훈육은 훈육이 아니라 소통으로 들립니다. 오늘 한번 아이가 때를 쓸 때 화났구나 라는 말로 먼저 시작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아이의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훈육법 두 번째, 선택을 줄 때 아이는 통제 대신 자유를 배웁니다. 육아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 우리 애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요, 정말 말을 안 듣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선택권이 없어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항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하버드 대학교 교육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기는 자율성의 씨앗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선택권을 경험한 아이일수록 감정 조절 능력과 책임감이 빠르게 자란다고 해요. 실행법으로는 단호하되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해주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요. 아이가 양치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있을 때 지금 당장 이따 까는 싸움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 양치 먼저 하고 놀까? 아니면 양치하고 자기 전에 10분 더 놀까? 이건 단호한 훈육이지만 아이의 자율성은 지켜주는 방식이에요. 아이 입장에선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훨씬 덜 반항적이고 마음이 덜 다쳐요. 예전엔 첫째가 밥 안 먹고 돌아다닐 때 지금 안 앉으면 밥 치운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당연히 소용없었죠. 오히려 더 뛰어다니고 울고 결국 밥상 엎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요, 밥 먹고 놀래? 놀고 밥 먹을래? 지금은 앉아서 5숟가락 먹고 그 다음엔 엄마한테 간식 사러 갈까?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럼 아이가 결정권을 가졌다는 뿌듯함으로 훨씬 덜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협조하게 돼요. 지인도 비슷한 훈육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아이가 외출 전에 옷 입기 싫다고 떼를 쓸 때마다 좋아, 이 파란색 티 입을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공룡 티 입을까?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포인트는 무조건 해야 해가 아니라 어떻게 할래로 유혹하는 훈육.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건 훈육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훈육의 방향을 아이와 같이 걷겠다는 메시지예요. 선택을 경험한 아이는 거절당하지 않는 감정을 기억하고 다음에도 부모 말을 더 쉽게 받아들여요. 훈육법 세 번째, 감정이 뜨거울 때는 멈추고 식었을 때 이야기하세요. 아이랑 다투고 나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너한테 그렇게 화내렸던 거 아니었어.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사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 순간은 말해도 안 되는 순간이라는 걸요. 하버드 의과대학 아동정신의학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전두엽은 감정 자극이 클 때 논리나 언어적 훈육을 거의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요. 즉, 아이도 부모도 감정이 격해진 그 순간에 훈육이 아니라 충돌만 남는다는 거죠. 첫째가 3살쯤 됐을 때였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있는데 잠자기 전에도 장난감 치우기 싫다고 떼를 쓰더라고요. 그때 저도 터졌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빠도 힘들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고 그날 밤 잠든 아이 얼굴 보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느꼈어요. 감정이 뜨거울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실행법으로는 잠시 멈춤을 말로 알려주세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지금 좀 화났어. 우리 둘 다 마음 좀 식히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리고 5분 뒤 아이가 조용히 장난감을 들고 오더니 아빠 이거 치워야 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감정을 식히는 시간은 아이에게도 기회예요. 훈육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해야 합니다. 제 친구는 아이가 마트에서 울고 불고 난리를 쳤을 때 그 자리에서 훈육하려다 실패한 뒤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창피하게 굴어? 가 아니라 지금은 너무 화났지. 집에 가서 같이 얘기하자. 집에 돌아가고 아이가 안정을 되찾았을 때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조용히 대화하더래요. 아이가 말을 잘 들은 게 아니라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말해준 것이죠. 아이의 감정은 화산 같아요. 폭발 직전에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럴 땐 멈추고 기다리고 나중에 말하세요. 그게 더 빠르고 정확한 훈육이 됩니다. 훈육법 네 번째, 감정을 먼저 안아주세요. 훈육은 그 다음이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상황 정말 자주 마주하죠.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밥 안 먹는다고 접시를 확 밀어버릴 때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곤 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해! 울지 마! 안 사줘!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UCLA 뇌과학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의 편도체, 감정을 느끼는 뇌 영역은 공감받을 때 비로소 진정되고 그제야 전두엽, 이상적 판단 뇌 부위가 작동한다고 합니다. 즉, 감정을 먼저 받아주는 순간, 그 다음에야 훈육이 통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얼마 전 첫째가 장난감을 던지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어요. 저도 순간 욱해서 그만 좀 해! 라고 말하려다 숨을 한번 꼭 참고 이렇게 말했어요. 화가 났구나. 이 장난감 갖고 싶었지? 근데 이렇게 던지는 건 위험해. 그러자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고 절 쳐다보더라고요. 감정을 받아주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걸 처음 느꼈어요. 실행법으로는 감정을 이름 붙여주기, 화났구나, 속상했구나, 답답했지, 몸 가까이 다가가기, 말보다 터치, 시선, 무릎을 맞추는 게 먼저예요. 공감 후 경계 세우기, 그렇게 느낄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행동하면 위험해. 대안 제시, 그럴 땐 말로 말해줘. 나 속상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제 후배 엄마는 딸아이가 자주 울고 떼를 쓰는 바람에 한때 정말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화가 난 상태에서 장난감을 던지자 후배는 이렇게 말했대요. 아, 우리 하윤이 지금 너무 속상하구나. 이거 갖고 싶었어? 엄마가 그 마음은 알아. 그 순간 아이가 던진 장난감을 주워 안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는 이거 갖고 싶어 하며 울음을 터뜨렸고요. 그 엄마는 그날 처음 느꼈다고 해요. 아, 훈육은 감정 다음이구나. 감정을 먼저 안아주는 것, 그게 상위 0.1% 부모의 훈육입니다. 아이는 논리보다 이해받는 경험에서 더 큰 인생 수업을 배웁니다. 훈육은 감정이 충분히 안아졌을 때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훈육법 5번째, 아이의 행동보다 의도를 먼저 봐주세요.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동생을 밀치고 입에 넣지 말아야 할 걸 넣고 자꾸 안 돼요 라고 말대꾸를 하죠. 우리는 그 행동만 보고 왜 자꾸 이래? 또 말 안 들어? 하지 말랬지? 하며 화부터 냅니다. 근데요, 그 행동은 사실 아이의 메시지일지도 몰라요. 스탠퍼드대 아동심리학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의 부정적 행동 뒤에는 항상 이해받지 못한 감정이나 표현하지 못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즉, 아이들은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가 어느 날 갑자기 동생 머리를 툭 쳤어요. 이유도 없이요. 순간 욱해서 왜 그래?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소리쳤죠. 근데 아이가 울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는 맨날 동생이랑만 놀아줘. 그 순간 진짜 머리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 행동은 폭력이 아니라 나도 좀 봐줘 라는 외침이었던 거예요. 제 친구 아빠는 아이가 물건을 막 부수고 거칠게 노는 걸 보면서 늘 좀 조용히 해, 얌전하게 놀아 라고 훈육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이가 요즘 좀 위축돼 있어요. 자기 감정 표현을 잘 못하네요. 그때 친구는 아이가 말하지 못한 걸 행동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바꿨어요. 지금 그렇게 화났던 거야? 속상해서 그랬어? 그랬더니 아이도 점점 말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대요. 실행법으로는 행동을 해석하려 들지 말고 질문해 보세요. 왜 그런 거야? 말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땐 어떤 기분이었어? 질문보다 먼저 감정 읽어주기. 속상했겠구나. 지금 답답했지. 아이의 말에 고개 끄덕이기. 말로 조언하는 대신 듣고 있다가 신호를 해주세요. 아이의 행동은 결국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이의 의도를 먼저 들여다봐요. 비로소 아이도 자신을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그게 바로 진짜 훈육입니다. 고쳐야 하는 건 행동이 아니라 그 안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한 5가지 훈육법, 결국 훈육의 본질은 사랑을 이해로 전달하는 일이더라고요. 아이를 바꾸려 하기 전에 아이를 더 들여다보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 아래 매일이 시험이고 매일이 반성입니다. 소리치고 후회하고 웃기다 울고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아이 눈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야기했던 이 훈육법들
결국 우리가 아이를 바꾸려는 법이 아니라 아이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왜 그랬어가 아니라 그랬구나 라고 말하는 하루, 그 하루가 아이 마음의 기초가 됩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매일 다시 나를 키우는 일 같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하나예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부모가 되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요.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꼭 댓글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순간에 눈물이 났어요. 내 아이가 해준 말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오늘 진짜 많이 위로받았어요. 여러분의 댓글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육아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